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피의자인데, 피의자인데 자기가 이재명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그냥 참 날씨가 좋군요.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헤어질 겁니까? 당연히 정치 현안 얘기도 나오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대장동 게이트도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가 나오면은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가 다 검찰의 수사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광온 말씀을 드렸지 새로 원내대표 선출한 그 의원이죠. 저 수원이 지역구입니다. 수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절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거절을 했다는 얘기죠. 박광훈은 이제 원내대표인데요. 원내대표는 당의 실질적으로 몇 인자인가요? 당대표가 1인자라면은 원내대표는 2인자입니다. 당에도 다 이렇게 그 서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책위의장,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당 삼역이라고 하죠. 당 삼역이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이게 당 삼역인데요. 원래 원내대표는 원내총무였습니다. 이름이.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원내총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노무현 때일 겁니다. 노무현 때 원내총무가 그래도 좀 이름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원내대표. 당대표는 그냥 김기현 대표 할 때 그 대표고 원내 그러니까 이 국회의 현역 의원들이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의 전략과 전술을 짜는 그 대표를 바로 원내대표라고 합니다. 원내총무라고 했던 이름이 그대로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바로 박광훈이 원내대표를 한 것은 박광훈은 당연히 비명계입니다. 비명계.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원내대표를 이렇게 선출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친명계를 누르고 비명계인 박광훈이 원내대표가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현역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은 총선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나가면은 총선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뭔가 색채를 이재명이 아닌 친명이 아닌 색채로 자꾸 당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 가을쯤에는 이제 이재명도 좀 내려오고 뭡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일각의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박광웅이 그런 그 당내 기류에 의해서 원내대표가 됐는데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 이렇게 그걸 제의를 했습니다. 누가 제의를 했을까요? 바로 이 정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이 박광원 새로 원내대표한테 이제 인사를 하러 원내대표실에 찾아가 가지고요. 우리 대통령님과 여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 이렇게 지금 저 사진에 있는 사람이 두 여야 원내대표이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윤재옥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오른쪽이 박광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진복 정무수석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그렇게 이 모임을 회동을 한번 추진을 할까요? 만나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박광훈이 거절을 한 것입니다. 아이고 나를 먼저 만나기 전에 우리 윤 대통령님이 이재명 당대표와 먼저 만나주세요. 나는 먼저 안 만날랍니다. 라고 완곡히 거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윤석열을 비판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항상 그런 얘기죠. 정치인이 못 만날 사람이 뭐가 있냐. 왜 대통령식이나 돼가지고 야당 대표 이재명을 그렇게 만나지 않고 지금 6개월이나 그렇게 피해 다니느냐라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지금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면은 그런 주장을 못 하는 것이죠. 이재명이 그냥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7개의 각각 서로 다른 제목으로 검찰의 수사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그러고 재판 도중에서는 바로 피고인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야 이재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당대표가 되자마자 여야 영수회담을 갖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여야 영수회담.
예, 정말 참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입니다.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됩니다. 예, 이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총재를 겸임할 때는 이 말이 됩니다. 대통령이 이른바 국민의힘의 총재를 만약에 지금 겸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야 영수회담인가 됐는데 지금 벌써 그게 없어진 지가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지금 당에 아무 직함이 없습니다. 당 대표는 김기현이고 원내대표는 아까 얘기한 윤재욱이기 때문에 그거는 겸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집권당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보좌를 하는 건전한 그런 그 관계에 의해서 보좌를 하는 그런 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집권당이 당연히 서포트를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민심을 어우리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야 영수회담을 이재명이 처음부터 부르짖고 나와서 나와 윤 대통령이 1대1로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피의자인데 피의자인데 자기가 이재명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그냥 뭐 참 날씨가 좋군요.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헤어질 겁니까? 당연히 정치 현안 얘기도 나오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대장동 게이트도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가 나오면은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 검찰의 수사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네. 그렇다면은 뭐 피의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약하게 해준다는 얘기인가라고도 또 충분히 넘겨짚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도 단지 이재명을 만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평범한 그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을 왜 안 만나느냐? 이재명이 피의자, 피고인이 아니면은 못 만날 이유가 단 1%도 없는 상황이라 그것을 만나지 못하는 그 책임의 근원은 이재명한테 찾아야죠. 어떻게 윤석열한테 찾느냐 하는 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내 서열 2위인 박광원 원내대표가 아이고 대통령이 원내대표부터 만나지 마시고요. 다 벌써 6개월, 7개월 동안에 우리가 주장했던 대로 이재명부터 만나시죠. 나는 지금 제안을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이 박광원이 넌지시 거부를 한 그런 내막에는 당의 위계질서, 2인자가 1인자의 뜻을 어긋나고 이른바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은 또 다른 당내 분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을 한 것이다. 박광원의 처지도 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원내대표지만 위에 당대표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